자,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뭐 했죠? 예, 벌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화분을 매개 하는 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같은 벌은 벌인데 화분 매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죠. 잘 나오고 있네. 잘 나오네. 자, 세밀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에 우리가 곤충을 지금 화분 매개용으로 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지 같은 데 주로 많이 쓰죠. 그죠?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수박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여기에 이제 사람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바람을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벌이 가장 정확하게 한다. 특히 꽃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꽃이 요렇게 위로 요렇게 향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꽃이 요렇게 초롱꽃처럼 생긴 게 있어. 초롱꽃과 이런 애들은 여기 벌이 요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꽃가루가 들어가기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벌을 이제 꿀따게 해놔 놓고 이제 수분을 시킨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개체를 활용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D형벌이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했고, 자, 여기 보시면 화분 매개곤충으로 정식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은 꽃의 방문 능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꽃에 자주 잘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에 화분을 부착하고 있는 종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온에 관한 환경 적응성이 얘가 누구냐 하면 D형벌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 D형벌이 좋아요. 천적에 의한 피해가 적으면서 주변에서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아울러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번식시키기 쉬우면서 번식력도 높은 종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할 때 간편한 것일수록 좋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뭐냐 하면 D형벌, 꿀벌, 가위벌 이런 종류인데 D형벌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형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전공이 이제 그 곤충학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걸 목이다, 뭐 과다, 뭐 학명이 어떻다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D형벌 종류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벌비라고 하죠. 그죠? 벌목 꿀벌과 D형벌 악과 D형벌 족에 속하는 종을 통틀어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239종 정도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및 북미 온대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고 긴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통 모양의 꽃을 포함해서 수많은 꽃을 방문하는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늑득하면 뭐 쉬운데 이렇게 소위 홀쭉한 종 모양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혀로 가지고 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D형벌의 특징을 보면 첫째, 집단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독성의 벌에 의하면 비해서 활동 기간이 길고 계급 간의 역할 분화가 뚜렷하다. 이 계급하니까 이 벌이 무슨 계급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은 계급 체계가 확실합니다. 일벌은 일의 역할을 하고 수풀은 수풀의 역할을 하고 여왕벌은 여왕벌의 역할을 합니다. 여왕벌이 대장이고 일은 나가서 꿀을 따와야 됩니다. 그죠? 꿀을 따면서 뭐 한다? 수분을 한다 하죠. 그래서 일벌은 몸이 큰 개체는 집 밖으로 나가서 꽃가루고 화분 채취하고 작은 거는 밖에 안 나가고 일생 동안 집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면은 벌통이죠. 그죠? 벌통 안에 틀어박혀서 새끼를 기르거나 집 짓기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간 크기의 개체는 내외역을 다 한다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다른 벌과는 달리 활동성이 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꿀벌 같은 경우에는 20도씨가 넘어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3, 4도 정도 돼야 활발한데 이 D형벌 종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바깥 기온이 5도씨 정도가 되더라도 가슴 부위에 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진동을 하는 거지. 진동을 해서 체온을 35도씨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화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를 이제 날리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꿀벌에 비해서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 또는 오전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까지도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 수분 수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화분과 같은 경우에는 꽃이 언제 주로 많이 피느냐, 오전에 많이 피어. 보통 10시, 11시 요 사이에 많이 피는데, 그러면 또 어떤 꽃은 또 해가 뜸과 동시에 또 꽃이 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뒤형부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수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활동하는 거리는 주로 수백 미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얘가 안 오기도 하고 다른 거 따라가기도 하고 하죠. 그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다. 근데 벌은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반경 4km, 그러니까 8km의 범위를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꿀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지가 팔자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야, 여기 꿀 많이 있다고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죠.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았던가 그렇죠.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집으로부터 활동하는 거리는 요거 했죠. 그죠? 그래서 한정된 농작물이나 좁은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로 화분 매개용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토종인 호박벌, 여기는 봄부스 이그니투스라고 하죠. 그죠? 학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외래종이 있습니다. 하나가 서양 뒤형벌. 그러니까 토종 호박벌은 학명이 요렇고, 서양 뒤형벌은 요거 봄부스는 속명은 같아요. 그런데 종명이 테레스트리스라고 이그니투스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토종은 이그니투스고, 서양 뒤형벌은 테레스트리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학명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토종 호박벌하고 외래 서양 뒤형벌이 있다,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서양 뒤형벌은 유럽산 뒤형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많이 이게 사육이 되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1987년부터 산업화 되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40년 조금 안 되죠. 그죠? 3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형벌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서양 대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양 대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호박벌과 비교했을 때 교미율이 높다 하는 것은, 일반 호박벌보다 교미율이 높고 그 다음에 봉분 형성 및 성충 출현수가 많아서 봉쇄 발달이 우수하다. 봉쇄는 이게 잘 나오나? 보이나? 봉쇄라고 하는 것은 봉의 세력을 말합니다. 봉쇄가 활발하다, 좋다, 이 얘기가 되겠죠. 좀 키워볼까? 이제 잘 나오지? 글도 좀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벌을, 뒤형벌 다음에 이제 호박벌을 보는데 생긴 거 한번 보세요. 호박처럼 생겼죠, 그죠? 예, 뒤형벌은 어땠어요? 뒤형벌 가보면 이 노란 게 한 라인밖에 없죠, 그죠? 그 호박벌은 세 라인이나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꽁지 부분, 이렇게 있다. 자, 호박벌은 한, 중, 일, 주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쪽,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에 분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무주, 영흥 등 주로 중부지방에서 채집을 합니다. 또한 꿀벌하고 비슷하게 여왕벌, 일벌, 수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로 봉군을 형성하고 호박벌의 평균 체장, 그러니까 길이죠. 몸의 길이는 각각 2.1cm, 그리고 폭, 넓이를 말합니다. 요게 약 1cm 가량 되더라. 그래서 일벌의 체장과 체폭은 각각 16 그리고 5.5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박벌하고 일벌하고 보면은 거의 여기 5mm 정도, 길이는 5mm 정도 차이가 나고 폭은 한 4mm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숯벌은 16.5mm, 그리고 5.8mm로서 요게 일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계급 간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왕벌과 일벌 모두 몸 전체의 흑색입니다. 그래서 복부 인면의 선단만 오렌지색을 나타낸다. 복부 이쪽에 그죠? 선단만. 털은 짧지만 깎은 것과 같이 정리된 짧은 털을 지니고 있다. 마치 벨벳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처럼 일벌과 여왕벌은 외형이 같기 때문에 단순히 개체 크기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요게 여왕벌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기 여왕벌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일 잘하게 생겼죠. 일벌이고, 요게 숯불입니다. 숯불이 제일 예쁘게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숯불은, 동물은 뭐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거의 조류도 그러하고, 수컷이 좀 이쁩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사이즈는 수컷이 뭐 사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이 곤충류는 암컷보다 수컷이 주로 아름답고, 그리고 수컷이 아름답고 암컷보다, 그리고 사이즈로 봐서는 주로 암컷이 큰 것이 많아요. 엉덩이 부분이 좀 볼록하죠. 거기 알집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숯불은 황색으로 흉부, 복부, 검은 띠가 있다 했죠. 그죠? 얼굴의 앞쪽에 특징적인 황색의 털이 있어 일벌과 쉽게 구분되게 여기 보면은, 봄철 방화식물, 방화식물은 뭐냐 하면은, 방화식물은 그 꽃가루를 분포시키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죠? 산, 개불, 주머니, 벚나무, 현오색, 철쭉, 등나무, 갯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방화식물은 주로 그 화재 방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제주도 가면 어떤 나무가 있느냐 하면은, 아회나무라고 있어. 아회나무가 뭐냐,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나무를, 방화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불이 번졌을 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꽃가루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여왕벌의 철인 시기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체로 4월 초순부터 5월 하순까지 이렇게 여왕벌이 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 봉분을 한다, 벌통을 나눈다 할 때는 여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한다? 5월달에 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서양 대형벌이 나왔어요. 자, 유럽, 즉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하고 스칸디나비아 남쪽 대서양 섬 등에서 유럽 인접 지역, 주로 아프리카 북쪽 해안이라든지 대부분 지중해 섬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 약 10여 종의 아종이 보고되고 있고, 아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종속, 과목, 관문계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지고, 그죠? 그 아래 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이라고 하고 품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의 아래 단계, 바로 하위 단위로 더 구분할 때 아자를 쓴다, 그죠? 그래서 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종의 아종이 보고되고 있고, 서양 대형벌의 길이는, 체장은 여왕벌은 20에서 23, 일벌은 10에서 12, 좀 작죠, 그죠?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호박벌 같은 21에서 9.4잖아요, 그죠?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숯벌은 14에서 16이고, 온몸이 부풀불풀한, 그러니까 털이 뭐라 그러나, 이게 뭐 이로 올라오는 거 있죠. 부실부실하다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 사투리가 부실부실인가요? 부풀부풀한 털로 덮여 있다, 그죠? 그리고 황색, 백색 및 흑색의 뚜렷한 색채로 이루어져 있다. 일벌과 여왕벌은 무늬하고 색이 같기 때문에 외관상 개체 크기에 의해서 구별을 하고, 크기별로 아까 구분하듯이 똑같습니다. 숯벌의 경우는 무늬와 색은 동일하지만 복부가 7마디로 백색 털이 존재하는 마디가 일벌보다 한 마디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엉성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토종 호박벌과는 복부의 색채가 달라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한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여왕벌이고 가운데가 일벌이고 오른 쪽이 숯벌이다. 여기서 보면 숯벌이 좀 색깔이 별로 거시기 하죠, 그죠? 별로 특징이 없어요. 오히려 일벌보다 이 노란색을 나타내는 정도가 좀 덜해요. 그 반면에 요 앞에서 봤던
호박벌은 어때요? 숯벌이 아주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이 차이다. 그래서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박벌에 여기에 일벌 보면 꽁지에 약간 이제 노란색을 좀 띠잖아요. 근데 여기 서양 D형벌 보면은 여기 꽁지가 아니고 요 몸통 뒷부분에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사를 한번 봅니다. 호박벌하고 서양 D형벌의 기본적인 생활사는 비슷한데 1년에 1세대로 가을에 교미한 여왕벌은 월동을 거쳐서 그러니까 겨울을 난단 말이죠. 겨울을 나서 그 다음에 봄에 땅 속에 산란을 합니다. 그죠? 자, 여왕벌은 산란 후 처음에는 화밀 그러니까 꽃가루죠. 그죠? 꽃가루, 밀랍, 그 다음에 화분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육아 임무를 담당하다가 첫째 일벌이 출현하면 방어활동을 중단하고 산란에 전념한다. 방어활동은 뭐라 했어요? 꽃가루를 옮기는 것을 방어활동이라 한다 했죠. 그죠? 그 불 방지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게 한자어로 안 쓰니까 그런데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벌이 육아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봉쇄라고 하는 것은 벌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죠? 확장되어서 2, 3개월 안에 최성기에 달합니다. 그 다음 가을이 되면 숯불하고 새로 나온 여왕벌이 출현해서 생식기에 접어드는 동안 창설이라는 새로운 여왕벌이 이제 나온 걸 말합니다. 포함해서 일벌, 숯벌이 차례로 이제 가시죠. 그 다음 교미한 새로운 여왕벌만이 땅 속에 잠입을 해서 그 다음에 봄까지 휴면,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죠. 그죠?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여왕 호박벌의 봉군의 크기를 살펴보면 봉군당 평균 일벌수가 몇 마리냐면 약 190마리 정도 됩니다. 200마리 조금 안 되죠. 그죠? 근데 숯벌의 수가 한 700마리 가까이 되고 새로 출현한 여왕벌 수는 평균 108마리. 우리 108번뇌 많이 하죠. 골프 칠 때 홀 크기가 108mm다. 그런 얘기도 하듯이 108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번뇌는 별빛이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 108번뇌가 참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정세도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그래서 평균 한 마리의 여왕벌이 알을 몇 개 놓느냐, 1000개의 알을 놓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오늘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군뱅이는 알을 몇 개 놓느냐? 몇 개 놓는다 했죠? 아직 안 배웠나? 군뱅이는 안 해서 몰라? 군뱅이는 보통 60개에서 80개. 여기서 군뱅이라 하면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누에는 몇 개 정도 알을 놓죠? 500개 정도 놓죠. 그러면은 여왕 나왔으니까 누에 꽃이 하나를 지으면 그 실의 길이가 몇 메다 정도 될까요? 1000에서 1500m. 그 과거에는 한 600에서 700m 밖에 안 됐어. 요즘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이렇게 좀 섬유가 길어지고 많이 이제 개선이 많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업곤충을 이용한 관리에서 자, 왼쪽이 이제 호박벌이고 오른쪽이 서양 D형벌입니다. 이 생활사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뭐 특별히 그거 할 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일단 하도록, 어디서 시작하든 똑같아요. 봄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왕벌이 이제 월동을 한 이후에 봄이 됐어요. 봄이 되니까 알을 놓기 시작하죠. 그 다음 여름이 됐어요. 그 다음 일벌하고, 그 다음에 일벌이 나옴으로써 이제 봉군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여기서 여왕벌이 우화를 하는 거죠. 우화는 날개를 달고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출현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여왕벌이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군이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 가을이 돼서 이제 교미를 하기죠. 뭐가? 새로 나온 여왕벌이 우화해서 이제 교미를 하고, 이제 겨울이 돼서 월동을 하는 요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그 오른쪽도 똑같아요. 서양 D형벌도 봄부터 할까요? 그래서 월동 후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왕벌이 시작해서 알을 놓겠죠. 그죠? 몇 개 정도?
방금만 했잖아. 알을 몇 개 정도 넣는다고 벌은 통상적으로 1000개 넣는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일벌이 이제 출현하고 이제 봉군이 왕성하게 되죠. 그럼 새로 이제 여왕벌이 우화를 이제 그러니까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설 여왕벌이 이제 사망하고 봉군이 이제 약화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는. 그 이제 가을이 되고 하니까 신여왕벌이 이제 교미를 하게 되고 겨울이 돼서 이렇게 이 사이클은 다 똑같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업곤충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디형벌의 화분 매개 전용 벌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꽃가루를 매개한다는 것은 수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수분과 수정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정액을 가지고 이제 접합하는 경우를 이제 수정이라 하고, 이 벌들이 옮기는 꽃가루라든지 이 식물에서 옮겨지는 건 수분이에요. 수분, 꽃가루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가 옮겨져서 그게 N이라는 것을 갖고 뭐하고 결합한다? 조세포라든지 극해가고 결합을 한 그것을 수정이라 한다. 요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꽃가루 옮기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수분입니다. 수정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을 전용 벌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게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모밀작물, 모밀이라고 하는 것은 꿀이 없는 작물, 토마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온도가 낮은 5도씨가 되면은 근육에 가슴의 근육을 움직여서 온도를 높여서 제가 활동할 수 있다 했죠. 통상적인 벌은 20도가 넘어야 활동을 잘 합니다. 온도가 5도씨 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온도가 낮거나 기후가 햇빛이 밖에 안 나더라도 얘가 활동을 한다는 이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하우스의 재배에 효과적이다. 시설 재배. 그리고 이것은 실내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한 장점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